선봉자 윤서한은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고려는 전투 의지가 바로 꺾여버립니다. 성종은 서희에게 철수를 명하고 서둘러 서경으로 들어가 대책회의를 시작합니다. 여기 대책회의에서 나온 결론 2개가 참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그 첫 번째 주장이 80만 대군과 싸워 승산이 없으니 일찌감치 항복하는 것으로 피해를 줄이자 라고 하는 항복론이고, 또 하나의 주장이 거란이 고구려의 후계를 자처하니 서경 이북의 땅, 즉 옛 고구려의 땅을 거란에게 내어주는 것이 실리적이다 라고 하는 할지론입니다. 싸우자, 항복하자가 아니라 어떻게 항복할 건지에 대한 주장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만큼 당시 고려 입장에선 거란 80만 대군을 상대할 군사력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또한 거란의 선봉장 윤서한의 패배는 싸울 의지를 확 꺾어버릴 만큼 처절한 패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안주에서 싸우지 않고 철군을 했을 리가 없었겠죠. 결국 조정에서는 서경 이북을 거란에게 넘겨주자는 주장, 즉 할지론이 거의 확정이 되었고, 서경에 비축하고 있던 쌀까지 거란에게 내어줄 수는 없었기에 쌀을 다 버리자라는 의견까지 모두 통과가 된 상태였습니다. 서경에 있던 성종도 그것을 용인해버린 상태였죠. 이때 남은 병력을 추스려 회군한 서희가 서경에 도착합니다. 서희가 땅을 떼어주자는 할지론과 쌀을 버리자는 말을 듣자 놀라면서 바로 조정으로 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양적인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틈을 잘 엿보아 움직이는 데 있을 뿐입니다. 먹을 것이 넉넉하면 성도 지킬 수 있고 싸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갑자기 쌀을 버리려 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다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 서경 이북의 땅을 내어주더라도 삼각산 이북은 모두 고구려의 옛 강토인데 앞으로 저들이 한없이 강요한다면 다 내어주시겠습니까? 라며 쌀을 버리는 것과 할지론을 모두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저들은 우리에게 80만 대군이라고 부풀려진 허풍으로 공갈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적의 80만이라는 숫자만 듣고 서경 이북의 땅을 떼어줘서는 안 될 일입니다. 라며 소선령의 80만 병력은 허풍이므로 싸우자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안주에서 겁을 집어먹을 대로 집어먹은 대신들은 그 누구도 서희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조정은 공포에 휩싸여서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저기 북쪽에 있는 소선령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거란의 당장 현재 목표는 고려 침략은 아니었습니다. 거란의 전쟁 계획을 큰 틀에서 본다면 고려의 복속은 당연한 것이었겠으나 현재 거란이 당면한 제1차 목표는 중국 송나라를 치기 위해 후방을 안정시키자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즉 고려보단 가까운 여진 쪽을 먼저 안정시키는 것이 우선순위였던 거죠. 고려는 그 다음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계획 속에서 먼저 여진 쪽을 계속 압박하였던 것인데, 아직 순서에도 없던 고려 침공은 소선령의 너무 앞서 나간 행동이라 보여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선령의 본명은 소항덕입니다. 손령은 그의 자이지요. 요나라 왕 막내딸 월국공주와 결혼했으니 요나라 왕의 사위가 되는 셈이죠. 아마 소선령의 고려 침공은 혼자서 공을 세움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굳건히 하고픈 충동적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획에 의한 침공이 아니었으므로 지원을 요청할 수도 없었고 자신이 지휘할 수 있는 병력 숫자만으론 고려에게 타격을 줄 수는 있었으나 숨통을 끊을 만할 정도는 아니었던 거죠. 때문에 봉산에서 더 이상 진격하지 않고 80만이 왔으니 빨리 와서 항복하라 라는 허풍을 내뱉는 것도 쉽게 항복을 받아낼 소선영의 얄팍한 술수였던 거죠. 또한 거란군은 고려 땅이 처음이니 지리를 몰라서 섣불리 움직일 수도 없었으며 잘못해서 움직였다가 주위의 여진들에 의해 내원성과의 후퇴로가 차단되어 고립될 수도 있었습니다. 소선영이 주둔하고 있는 봉산은 아직 여진의 세력권이었단 말입니다. 땅을 떼어주자는 주장을 서희가 겨우겨우 막고 있는 바람에 소선영은 2달이란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손에 넣지 못한 소선영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다급해지는 것은 소선영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세월만 보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고려의 항복을 기다리다 인내심이 바닥난 소선영은 조급한 마음이 생깁니다. 한번 보여주자 라는 생각으로 수색대를 파견해서 공격하기 적당한 지역을 고르니 안용진이라는 곳을 타겟으로 잡습니다.